요즘 테슬라 주가가 흐름이 좋지가 않죠. 여러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된 것인데 4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25년 1월 판매량도 부진했어요. 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전히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논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2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21년 고점보다 아래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먼저 판매량 감소 이슈부터 소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면 미국이 46%, 그러니까 절반이죠. 그리고 중국이 20% 수준, 나머지가 30% 수준이에요. 근데 나머지에 이제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도 있으니까 유럽은 한 20%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왔던 뉴스가 1월 판매량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는 1277대 YOY로 60%가 빠졌어요. 프랑스도 60% 빠졌어요. 중국은 10%대가 빠졌지만 여기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뼈아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시각은 테슬라 자체의 경쟁력이 없어졌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좀 강경한 발언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발언들을 하면서 특히 이 유럽에서 안 좋았다. 하지만 저는 그 영향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고 이 내막을 좀 보면 일단 독일이랑 프랑스는 전기차 판매 대수가 시장 자체가 역성장하긴 했어요. 특히 독일이 그 역성장 폭이 컸죠. 순수 전기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순수 전기차 등록 대수는 YOY로 23.5%가 빠졌습니다. 독일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독일이 2023년 말에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폭스바겐이나 이런 자동차 업계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특히 폭스바겐은 독일 내 공장을 문 닫기도 했죠. 그러니까 24년 9월에 보조금을 부활시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보조금이 로컬 업체에 조금 유리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정신 승리를 해볼 수는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어쨌건 테슬라의 판매량이 조금 더 빠진 것은 맞습니다. 걱정할 부분인 것은 맞지만 시장이 성장할 때 빠진 것은 아니다. 지금 언론들의 보도는 대부분 그런 느낌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맥락 설명 없이 요것만 나와 있으니까 조금 우려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는 상황이 조금 안 좋긴 해요. 왜냐하면 동일한 포인트에서 봤을 때 프랑스는 전기차 등록 대수는 플랫했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만 63.4% 빠졌다. 이런 이슈가 있고 하지만 판매량 자체는 작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 중국이 조금 안 좋긴 했죠. 여기는 심지어 시장은 성장을 했어요. 순수 전기차만 놓고 봤을 때도 55%나 전년 동기 대비 상승했는데 테슬라는 11% 빠졌습니다. 그만큼 마켓 셰어가 많이 빠졌겠죠. 이렇게 된 배경은 이구환 신정책에 있습니다. 자국 전기차 판매 증진을 목표로 공격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BYD 같은 경우는 이 정책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았죠. 47.5% 상승하면서 마켓 셰어가 많이 늘어난 흐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커버해 보려면 이 모델 Y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비단 중국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독일과 프랑스에도 일부분 적용이 되는 내용입니다. 모델 Y가 최근에 신모델로 바꿨죠. 그것은 일단 중국으로 먼저 납품이 되거든요. 중국, 일본 그리고 그 외 순으로 납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차 대기 수요로 인해서 1월에는 상대적으로 주문이 적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전반적인 국가들의 영향을 줬고 가장 먼저 인도가 예정되어 있는 중국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정책이 중국 시장, 중국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드라이버인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고전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요 판매량 감소에 대한 제 생각은 요런 배경을 조금 보면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4분기 실적입니다. 그 당일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실적 공개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다가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좋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상승 마감한 날이에요. 살펴볼 건데 이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은 과연 어디에 주목을 했을까?
라고 봤을 때 요 두 가지 포인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2024년 전기차 판매량은 공개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1월 초에 공개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매출과 특히 마진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왜냐하면 판매량이 부진하면 아무래도 가격 인하 정책을 필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그리고 2025년에는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가이던스를 줄 것인지, 그리고 FSD와 휴머노이드 관련된 계획은 앞당겨지고 있는지 혹은 늦춰지고 있는지, 여기에 주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 먼저 매출입니다. 매출이 뭐 감소할 수는 있죠. 근데 시장 예상 대비해서 많이 안 좋았어요. 여기 보면 이 모건 스탠리 자료를 가져왔고, 이게 매출 데이터. 여기 전체 매출이 25707 밀리언. 시장 컨센서스는 27171이었고 모건 스탠리 예상치는 요랬다. 근데 이 전체 결과가 시장 예상 대비해서 5.4%나 하회했다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는 아무래도 이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예상치를 내놨었고, 그에 따라서 하락폭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까보면 이 자동차 쪽이 특히 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5.9% 하회했죠. 그러니까 이 Q 판매량도 줄었는데 판매가도 시장 예상 대비해서 많이 안 좋았다. 가격 인하 정책을 폈고 보조금을,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뭐 좋지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제가 여름에 찍었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건데, 테슬라 재고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인근 쇼핑몰, 인근 폐쇼핑몰 주차장 부지까지 렌트하면서 재고 차량을 쌓아놨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재고를 해소하는 게 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이렇게 차트 보시면 요건 이제 분기 판매량이고 좋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요 4개가 2023년, 요 4개가 2024년인데 딱 봐도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하단의 차트 보시면 ASP, 요 회색 막대 차트가 평균 판매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4분기에도 많이 하락을 했죠. 물론 요것을 볼 때는 그냥 봐서는 안 되고 매출 믹스를 봐야 되지만 어쨌건 전반적인 트렌드는 ASP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진도 안 좋았죠. 예상치를 좀 크게 하락했습니다. 매출은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이 마진이 주가가 안 좋았던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6.3%로 시장 예상치인 18.7%를 하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 총 이익 기준으로는 시장 예상 대비해서 18%나 하락을 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뼈아팠던 것이, 이 테슬라의 비교 우위로 항상 거론이 되었던 게 바로 이 GPM입니다. 물론 요즘에 후발 전기차 업체들 BYD 같은 경우도 이 수치가 나옵니다만은 전통 내연기관차 업체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건 독보적이에요. 전통 내연기관차들은 두 자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GPM에서 많이 남겨야 그 하단에 뭐 연구개발비나 뭐 다른 뭐 인건비를 차감하고도 영업이익이 남는 거니까 이 부분이 조금 시장의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된 배경은 일단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그래도 괜찮았던 것은 이 비용 관리는 괜찮았다.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냐면 이 COGS, 그러니까 대당 생산 비용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점은 그나마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35,000불 정도 생산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가이던스와 컨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이던스도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존 가이던스는 2025년에 20에서 30% 성장할 것이다, 판매량이 요랬던 건데, 이게 이제 아주 톤이 크게 다운이 됐죠. 2025년에 성장이 재개될 것이다. 20% 30% 성장할 것으로 봤다면 이렇게 말 안 했겠죠. 그대로 말했겠죠. 근데 아마 그냥 한 자릿수 정도로 전망을 하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는 2025년에 약 7% 정도 판매량 증가를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런 배경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숫자에 대한 내용은 여기가 끝인데 어쨌든 좋지가 않았어요. 탑라인 안 좋았고 마진 안 좋았다. 비용, 이거는 일단 뭐 단기간에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중요한 것은 매출 마진,
그리고 가이던스일 건데 다 안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날 좋았던 것은 이 컨콜에서 나왔던 이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정리를 하면 우선 FSD 관련 예전에 나왔던 얘기지만 조금 더 좋아졌어요. 시기에 대해서 보면 상반기 텍사스 그리고 하반기 캘리포니아. 지금 상반기라고 하면 정말 몇 개월 안 남았죠. 그 텍사스는 거의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반기 캘리포니아도 텍사스에 준할 정도로 확실한 상황이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에 미국의 많은 지역에 FSD가 뿌려질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 전역에 이 unsupervised FSD, 그러니까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에 저는 좀 주목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 테슬라 사업의 특징을 보면 항상 그 시기가 다가올 때 그 이벤트를 뒤로 미뤘어요. 지금 최근 몇 달을 보면 이 일정이 뒤로 밀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만큼 거의 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싱 관련된 얘기도 언급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얘기하자면 라이센싱과 관련되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엔지니어링 역량을 이 FSD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어차피 완성을 하고 나면 주문은 당연히 온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끝났다 그러면 테슬라 차량과 포드의 차량은 전혀 다른 재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 자율주행 역량이 없는 기업들은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라이센싱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이번에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이 나왔지만 이 중국 내 FSD 관련해서는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데이터 학습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익히 알려진 내용이죠. 중국 내에서 데이터 외부 반출 못하게 하고, 미국에서도 반대로 그 도조 컴퓨터라든지 이런 그 컴퓨팅 자원을 중국 내에 배치하고 트레이닝 시키는 것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그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는 월 1000대 생산 설비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개발을 거듭해서 2026년 하반기에는 차세대 옵티머스를 외부 판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것이,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었나? 테슬라 빼고 5개 기업 다 합한 것보다 많을 거다. 그거 얘기했었나? 아니, 내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CEO가 얘기를 했던 것이 미래에는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 때문에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고, 당연히 시총 1위가 될 것이고, 나머지 시총 2위에서 6위를 합친 것보다 테슬라의 시총이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수도 있는 일을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판매량 부진 그리고 가이던스 하락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아쉬운 뉴스임에는 틀림이 없죠.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향후 5년, 3년 이렇게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전례 없는 게임 체인저 개발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산업에 대해서 이 IB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전례 없는 거대한 시장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앞에 두고 있고, FSD가 성공적으로 되면 판매량 폭증 혹은 FSD 라이센싱 수익 폭증, 이 둘 중에 하나는 거의 확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판매량이 잠깐 빠지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FSD가 성공할 수 있냐 없냐이지, 이런 얘기를 하면 테슬라만 자율주행을 하느냐, 구글도 한다, 중국도 한다. 맞습니다. 그들도 자율주행 잘하죠. 그리고 구글 웨이모는 기술 자체는 테슬라보다 우위라고 평가받기도 한 상황이에요.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얘들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구글 웨이모 이거는 일단 라이센싱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만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설치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에요. 테슬라 SD를 포드나 현기차에 납품하려고 한다. 그러면 카메라 6대 그리고 컴퓨터 이렇게만 하면 되지만, 구글 웨이모는 그 위에 라이다 장비까지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동차 대당 판매가가 급증하게 되는 거예요. 지속할 수가 없는 모델입니다. 테슬라는 그렇지가 않죠. 카메라랑 안에서 학습할 수 있는 컴퓨터 칩만
넣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예 다른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자율주행은 기술이 정말 좋긴 하죠. 화웨이라든지 샤오펑의 자율주행 영상을 보면 테슬라에 거의 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려할 수는 있겠다. 하지만 이 중국 자율주행 시스템이 중국 내에서는 인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 보안 이슈 때문에 미국 그리고 유럽에서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면 이 테슬라의 양호한 미래 전망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인다면 현재 중요한 것은 장기 성장을 위한 준비입니다. 그거는 이제 매출단에서는 이의 개발 완성도일 것이고 이 Q단에서는 생산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 이게 이번에 보여줬죠. 이 대당 생산 비용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래 성장성은 훼손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 판매량 감소 이슈는 주가에 부정적인 것은 맞죠. 하지만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장기 투자자라면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계좌 많이 터졌어요. 저는 심지어 이 테슬라 레버리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에 바이어스가 있다는 것은 항상 좀 유념하고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 식으로 차트를 보거든요. 이 테슬라 차트를 아주 길게 놓고 과연 이 2030년 혹은 3년 뒤 2028년에 테슬라 주가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기울기 높은 것을 전망합니다만은 일단은 장기 트렌드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선으로 선을 그려서 와봤어요. 요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진 거는 요때 되면 기억도 안 난다. 여러분 요때 제가 이렇게 상승할 때 요 하락분 요거 기억하나요? 기억 못하죠. 저는 지금도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계좌가 많이 좀 상승분을 반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팔 생각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바이 의견. 이게 원래는 스트롱 바이였는데 단기적으로는 이 판매량 이슈에 휘둘릴 것은 맞으니까. 그리고 1월 판매량 안 좋았는데 2월에 갑자기 플러스 60% 찍히겠습니까? 2월도 판매량이 안 좋겠죠. 당분간은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금 톤을 낮춰서 바이 의견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큰 줄기에는 다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냥 궁금한 것만 위주로 여쭤보면은, 일단 전체적인 맥락이 전기차 시장이 안 좋아서 판매량이 악화되고 있는 건 맞지만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그거에 지금 휘둘릴 만한 기업 가치가 그거에 휘둘릴 만한 회사가 아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 엄청난 레벨업을 위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으니까 거기에 주목을 해서 이제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이제 매매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동의하는데, 저 궁금한 거는 어쨌든 한국은 전기차 밸류체인에서는 어쨌든 배터리 셀 업체들도 있고 그다음에 소재 그 밸류체인들이 다 많잖아요, 기업들이. 그래서 그거를 생각했을 때 이게 되게 우울하게 들렸던 게, 지금 유럽 중국 시장이 이구환신 때문에 안 좋은 거는 완전히 이해가 되고, 독일, 프랑스, 유럽이 전기차가 이렇게 역성장하게 되는 산업적인 약간 배경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중국이 이렇게 이 정도 좀 하락했다고 해도 미국에서 만약에 여전히 성장을 했으면은 지금 역성장이 안 났을 텐데, 미국에서도 지금 전기차 시장이 뭔가 성장세가 좀 꺾인 거잖아요. 그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시장 자체에 대한 지지부진한 이런 분위기가. 네,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년에 리포트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던 게 캐즘이었어요. 캐즘이란 게 어떤 신산업이 처음 성장하다가 꺾이는 국면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샀다가 그게 추가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거를 캐즘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었죠. 저는 캐즘은 그냥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하고, 전기차들이 대부분 고가잖아요. 보조금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전반적인 차량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는 고가 차량 중심으로 판매량이 더 감소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전기차 판매량이 조금 더 하락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사람들이 전기차를 안 탄 게 아니고 고가 전기차를 안 산 것이죠.
근데 전기차들은 물론 저가형도 있지만 뭐 볼트 같은 대부분 가격대가 조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당장 눈앞에 실적이 뭔가 좀 풀리는 실마리가 보이려면은 전기차 시장이 돌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시장이 도는 얘기는 뭐 트럼프 되면서 전기차 보조금 삭감 이슈가 아직도 지금 완벽하게 해소가 안 된 상황이고, 거기에 지금 이제 관세 뭐 전쟁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 자동차는 무조건적으로 타격을 받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인 숫자는 또 계속 흔들리는 이 상황이 조금 더 지속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중국은 현재 FSD 모멘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은 단기적으로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수가 있고, 한 가지 긍정 회로를 돌려보자면 신차 모멘텀이 나타난다면 이 하락세가 조금 만회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안 나타난다면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내에서 판매량이 증가하는 게 당면 과제라고 볼 수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FSD 모멘텀은 일단 다른 국가에서는 애초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 미국도 일단은 6월은 돼야 그게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6월에 뭐 텍사스에서 허가한다고 해서 바로 사람들이 특별같이 가서 뭐 미친 듯이 사겠습니까?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보고 살 수는 있으니까 판매량 관련해서는 올해 중에 재미를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이 나타나려면 FSD와 그리고 휴머노이드 관련된 뉴스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여전히 올해는 이제 좋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보유 수량을 늘려나가는 상황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상황에서 레버리지보다는 그냥 본주로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유념하셔서 좋은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